안녕하십니까. 공업연력학 강의, 이번에는 의문 4번 연력학이란 엔트로피는 유체의 어디에 존재하는가, 내적 가역, 외적 가역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한 장을 제가 발표를 하고 제 7장에서 이제 엔트로피 균형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 샘플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연력학이란 먼저 시험 문제죠.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연력학이 뭐냐? 붕 뜹니다. 자, 열과 관련된 현상을 기술하는 물리학의 한 영역이다. 여기 열만 써있네요. 근데 열만 해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열과 일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의 분야이다. 여기 열과 일이네요. 근데 또 열과 일만 하는 게 아닌데? 열과 일, 온도, 그리고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는 학문 분야이다. 이게 가장 적절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즉, 이거를 암기를 하셔가지고 응급 상황에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시험관께서도 그 기계공학 나왔어요. 연력학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열과 일, 온도, 그리고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라고 이제 딱 답변하셔야죠. 이것보다 더 세부적인 것, 물질의 상태의 변화를, 상태, 변하는 과정입니다. 맞잖아요. 지금 연력학에서 계속 상태가 뭐냐, 과정이 뭐냐, 딱 들어가 있네요. 물질의 상태의 변화를 연력학 법칙으로,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 정의되는 에너지와 엔트로피, 다 연력학이잖아요. 등의 연력학적 변수들을 이용하여 열과 일의 양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관계를 분석하는 학문이다.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찾은 거를 약간 변형을 시켰습니다. 이게 가장 완벽한 연력학이 정의에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태가 뭐냐, 과정이 뭐냐, 에너지가 뭐냐, 엔트로피가 뭐냐, 이게 복잡해집니다. 열이 뭐냐, 일이 뭐냐. 상태, 특정 시점에서 그 개를 완전히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의 집합을 이제 상태라고 부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건 점이에요. 점을 하나 딱 찍습니다. 그럼 그 점을 딱 찍으면 그 점에 대한 모든 연력학적 성질을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상태이다. 특정 시점에서 그 개를 완전히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 집합입니다. 라고 딱 면접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과정이 뭐냐? 개가 어떤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변화할 때 중간에 겪는 변화. 맞죠? 중간에 겪는 변화. 이게 과정이잖아요. 경로는 선이죠. 이렇게 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에너지가 뭡니까? 라고 또 면접 시험 문제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옆에 친구한테. 야, 에너지가 뭐야? 그러면 그 옆에 친구, 기계공학 친구, 답변 못할 거다, 분명.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특히 여기서는 앞에다가 또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단어는 만물에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연력학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력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연력학에서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자, 에너지는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에너지, 그거는 연력학 제1법칙이다. 자, 암기 혹은 이해를 잘 하시고요. 그럼 연력학 제1법칙이 뭐냐? 당연히 에너지 보존 법칙 아닙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엔탈피, 내부 에너지, 열, 일 등을 에너지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말이 약간 어렵습니다만, 자, 그럼 엔트로피가 뭐냐? 무질서한 정도라고 우리는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몫이 당연히 연력학 제2법칙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이 뭡니까? 이게 당연히 무질서한 정도 혹은 엔트로피 증가 법칙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죠. 답변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해는 똑같이 모든 것을 에너지로 계산하겠다. 자, 이 법칙은 뭡니까? 모든 것을 엔트로피로 계산하겠다. 엔트로피, 무질서한 정도, 모든 것을 무질서한 정도로 계산하겠다. 그것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자, 그럼 엑서지가 뭐냐? 자, 엔트로피가 뭐냐? 무질서한 정도예요. 그럼 엑서지가 뭐냐? 이건 엑서지는 제8장에서 배웁니다. 유질서한 정도. 이제 정확히는 무질서한 정도,
유질서한 에너지의 양입니다. 그 엑서지죠. 엑서지는 혼합 법칙을 적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을 막 짬뽕을 시킵니다. 그러면 제8장에서 엑서지라는 놈이 짠 하고 탄생됩니다. 그럼 혼합 법칙이 뭡니까? 네. 모든 것을 엑서지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엑서지가 다시 뭡니까? 네, 물론 엑서지에 대한 정의는 제8장에서 배웁니다. 근데 이해하기 쉽게 질서 있는 에너지라고 이제 암기를 하십시오. 그럼 질서 있는 에너지, 좋은 에너지라는 겁니다. 자, 에너지는 질서 있는 에너지와 무질서한 에너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이 에너지 있잖아요. 이 에너지는 연력학 제1법칙. 여기 제가 연력학 제1법칙. 엔탈피, 내부 에너지, 열, 일 등이 모두 다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는 질서 있는 에너지와 무질서 에너지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질서 에너지, 무질서가 뭡니까? 질서가 없대요. 무효죠, 무효. 무효한 거 아닙니까? 이 무질서 에너지 어디서 구하냐? 이거 연력학 제2법칙. 무질서한 정도를 계산해 주지 않습니까? 그 무질서한 정도를 계산해 주는 것이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 그러니까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에서 구한다. 자, 그럼 한번 연력학 제1법칙에서 구한다. 연력학 제2법칙에서 구한다. 그러면 당연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는이니까. 네, 그럼 이게 뭡니까? 아, 짬뽕을 한다. 짬뽕을 하면 질서 있는 에너지가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질서가 그럼 또 뭔 말이냐? 네, 유효죠. 또 정확히 말하면 또 가역 1. 네, 가역 1. 1과 가역 1은 전혀 다르죠. 열과 가역 열 역시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가역 1이라는 거는 그냥 이상적인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실제는 전혀 다르죠. 네, 이상이라는 말은 최고 좋은, 네, 가장 효과 있는, 이론적으로 가장 효과 있는 것. 그것이 이상적이죠. 가역, 네, 가역 이상적, 최고, 최대 이 뜻이죠. 그래서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력학 제1법칙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은, 자, 이게 문제를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1kg과 열 1kg 이렇게 합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는 얼마냐? 계산을 해라. 자,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분명 1하고 열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연력 제1법칙적 계산은 1kg 더하기 열 1kg은 에너지 2kg입니다. 라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두 개 더했습니다. 2kg입니까? 아니죠. 열 2kg입니까? 아닙니다. 자, 다시 연력학 제1법칙은 제가 모든 것을 에너지로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적으로 계산하시오라고 한다면 1kg이 아니에요. 에너지 1kg이라는 겁니다. 에너지 1kg라고, 네, 또 여기 에너지 1kg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에너지 1kg 더하기 에너지 1kg는 에너지 2kg이죠. 이것이 바로 연력학 제1법칙적 답변입니다. 즉 우리는 이거를 1kJ 더하기 열 1kJ라고 이렇게 썼지만 연력학 제1법칙적 답변은 이거 에너지 1kJ 더하기 에너지 1kJ은 에너지 2kJ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럼 연력학 제2법칙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오. 모든 것을 무질서한 정도로 계산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 이건 에너지야, 에너지. 에너지 중에 무질서한 정도가 있거든요. 그 무질서한 정도는 무질서한 정도 아닙니까? 0이에요, 0. 1의 무질서한 정도는 0이다. 역시 암기를 하셔야죠. 즉 무슨 말이냐? 1의 100% 좋은 에너지입니다. 100% 유질서한 에너지라는 거죠. 모든 것을 엔트로피로 계산하겠다. 자, 이거를 엔트로피로 바꾸세요. 0이에요, 0. 자, 열 있잖아요. 이거 에너지죠. 에너지를 엔트로피로, 열의 엔트로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6장, 7장에서 배우는 어떻게 그거 바꿀 거냐. 그게 엔트로피. 그래서 엔트로피를 배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혼합법칙을 적용해 보시오.
모든 것을 질서 있는 에너지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자, 1 엑서지죠. 1 엑서지. 그러니까 엑서지. 아까 제가 1은 무조건 좋은 거라고 100%. 그러니까 엑서지예요. 엑서지 1kJ. 네, 맞죠? 여기 엑서지 1kJ입니다. 이거는. 그럼 열의 엑서지를 계산해야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의 엑서지. 근데 열의 엑서지 중에 즉 열이 총 1kJ예요. 그 중에 좋은 놈이 있고 안 좋은 놈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놈만 넣어요. 좋은 놈만. 그러니까는 합은 엑서지 1.3kg. 요게 1이고요. 요게 1kJ이 아니라 이 중에 좋은 놈은 한 0.3. 예, 물론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 0.3이라는 겁니다. 이게 엑서지 0.3. 그래서 엑서지 1.3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이것이 바로 이제 혼합 법칙이 되겠습니다. 또 이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색 에너지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에너지가 바로 여기 엔탈피이자, 네, 열린 계에서는 엔탈피라고 부르죠. 닫힌 계에서는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고, 또 열과 일이 있죠. 이것이 에너지예요. 그냥 연력학 제1법칙적으로 이거 전부 요 크게 큰 거 있잖아요. 이것이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 속에는 질서 있는 에너지와 질서가 없는 에너지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즉 이것을 유효 에너지하고 무효 에너지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네, 요 무효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무질서,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 에너지는 연력학 제1법칙으로 계산을 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짠 이게 나오잖아요. 계산이. 이거를 혼합법칙으로 계산합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도 되고, 연력학 제1법칙적 계산에서 연력학 제2법칙적 계산을 빼요. 빼기 하면은 엑서지가 나오는 거죠. 유효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것은 상태예요. 상태. 그래서 상태, 특정 시점, 야, 과정은 변화 아닙니까? 자,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변화를 하죠. 그럼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자, 에너지의 총량은 결코 변화하지 않는다. 네, 그죠? 이것이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고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뭐냐? 이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변화를 하면은 반드시 이 무효 에너지가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거기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SG. 이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서 엔트로피 발생량을 계산하라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SG 요거 구하는 거죠. 여기서 T0는 외기 온도. 물론 연력학은 절대값을 쓰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 온도가 내야 되는 거죠. 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압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연력학은 절대값을 쓰는, 절대 온도, 절대 압력을 쓴다. 역시 암기를 하시고, 요거를 계산하라고. 이것이 이제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는 겁니다. 즉, 유효 에너지가 줄어들고, 이제 변화를 할 때는 유효 에너지가 줄어들고 무효 에너지가 반드시 증가를 합니다. 그럼 얼마만큼 무효 에너지가 증가했냐? 계산하시오. 예, 연력학 제2법칙으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정도가 뭐냐? 이거 엔트로피죠. 에너지 중에 E를 결코 생산할 수 없는, 이게 무질서한 정도입니다. 없는 에너지의 정도.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뭡니까? 당연히 무질서한 정도죠. 그냥 정도가 뭐냐는 거예요. 정도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뭐를 뜻하죠? 정도가? 양이면 양이지.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자, 이게 어느 정도? 요 정도잖아요. 요 정도인데요. 맞죠? 요 정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엔트로피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정도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다음 발생이 뭐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존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존재하지 않았던 게 갑자기 존재하는 게 뭡니까? 요거지 않습니까? 요거. 네, 요게 원래는 없었잖아요. 요게 원래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었죠. 유효 쪽에 있었죠. 근데 갑자기 얘가 무효로 짠 하고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효가 갑자기 발생됐다. 엔트로피가 발생됐다. 무질서가 발생이 됐다.
자, 그래서 제1법칙. 제1법칙이 뭐냐? 자, 열은 우리는 이제 왜냐면 이거 제1법칙이라는 과정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과정열이라고 썼습니다. 열은 열 자체가 과정을 해석하는 거니까 과정열은 유체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아니, 나오죠. 그걸 이제 엔탈피, 그 다음에 유체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합하고 더하기 또 1이 되죠. 역시 또 1은 과정을 해석하는 거니까 그냥 제가 과정 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명확하게 좀 쓰려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등호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보존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를 계산을 할 거라는 거냐?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등호가 성립을 했으니까 아무거나 한 개를 계산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1이라는 거죠. 요거.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썼습니다. W 1. A는 actual, 실제 1. 실제 1을 우리는 연력학 제1법칙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럼 제2법칙을 어떻게 쓸 거냐? 모든 것을 엔트로피로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그 과정열이 있잖아요. 과정열의 엔트로피를 계산하세요. 이렇게 모든 것을 엔트로피로 계산한다. 유체 에너지가 출되는 그 유체 에너지 엔트로피를 계산하라는 거죠. 입력되는 엔트로피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 1이 있잖아요. 이 과정 1의 엔트로피는 얼마입니까? 아까 제가 0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은 100% 질서가 있다. 0이죠. 자, 이게 어떻게 돼? 는이 돼야 됩니까? 신기하게 는이 안 돼요, 이게. 이게 는이잖아요. 제1법칙은 는입니다. 이렇게 지금 수식의 형태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제가 썼죠. 신기하게 는이 안 되네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뭔가 발생이 됐다. 발생이 됐다. 이렇게 발생량을 쓰는 겁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는이 안 되죠. 이게 지금 연력학 제2법칙은 이거 해석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의 정도를 해석하는 거죠. 아니, 이게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크게. 네, 는이 아니잖아요. 는이 아닙니다. 그 는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걸 발생이라고 부르죠. 엔트로피가 발생됐다. 이렇게 엔트로피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균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줬다는 겁니다. 는이 아니죠. 는이 아닌 거를 는 S 제너레이션, 이거 맞잖아요. 제너레이션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의 차를 S 제너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줬다. 균형, 등호로 바꿔줬다. 이거를 딱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균형식이라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엔트로피 균형식이 되는 거죠. 엔트로피 균형식, 보존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0이 돼야 돼요, 이게. 0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S 제너레이션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준 거죠. 이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존재하지 않은 게 갑자기 짠하고 존재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으로 계산을 한다. 거기에 외기 온도, 절대 온도를 곱해라. 그러면 그것을 로스트 혹은 로스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W는 좋은 놈이 유효가 로스가 됐다. 손실이 됐다. 무효로 바뀌었다. 라는 뜻이죠. 요게 됩니다. 요게 원래는 좋은 쪽에 있었어요. 이렇게 이놈이 이쪽으로 짠 하고 바뀐 겁니다. 이만큼. 그래서 혼합법칙이 뭐냐? 역시 마찬가지 모든 것을 엑서지로 계산하라고. 열의 엑서지를 쓰십시오. 여기다가 유체가 나오는 엑서지를 쓰세요. 유체가 들어가는 엑서지를 쓰십시오. 그럼 여기는 1의 엑서지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1은 100% 좋은 겁니다. 1은 1 그대로 쓰시면 되죠. 100% 좋은 놈이니까. 이것이 바로 또 엑서지랑 같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엑서지로 계산하겠다. 이거를 정리를 하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실제 1은 그 이상적인 1의 손실을 빼면 됩니다. 이게 맞죠? 실제는 이상적인 1에서 반드시 손실이 발생을 한다. 네, 이것이 이제 혼합법칙이죠. 그럼 여기서 WA는 여기 1법칙. 연력학 제1법칙으로부터 실제 1을 계산을 하고 손실 1, 연력학 제2법칙으로부터 손실 1을 계산을 하죠. 그러면 이상적인 1이 나오네요. 이상적인 1.
그럼 이상적인 일 계산해서 뭐 하냐? 정확히 말하면 엑서지 계산해서 뭐 하냐? 엑서지 효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엑서지가 입력됩니다. 엑서지가 출력이 되죠. 반드시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왜 작냐? 자, 왜 에너지의 변환 과정에는 반드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요. 엑서지가 100이 들어갑니다. 90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10은 어디 갔습니까? 여기 10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즉 이 수식이 요것분의 요거죠. 엑서지, 왜 엑서지 좋은 놈 유효. 그러니까 입력 분의 출력은 반드시 1보다 작다. 네. 이게 엑서지 효율이죠. 자, 그럼 에너지 효율 볼까요? 에너지 효율이 뭐냐? 이거 1이잖아요. 1. 들어가는 놈이나 나오는 놈이나 정확히 같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죠. 물론 이제 에너지 효율은 또 그 경제학에 의해 가지고 제가 에너지 효율이란 도대체 뭐냐? 네. 그 또 다음 동영상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00% 좋은 놈입니다. 100% 유효 에너지입니다. 엔트로피 존재하지 않는다. 엔트로피 0이다. 나머지 열, 엔트로피, 내부 에너지, 즉 유효 에너지하고 무효 에너지 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에너지가 변환될 때는 반드시 유효가 무효로 바뀐다. 좋은 놈이 파괴가 된다. 뜻이죠. 그래서 이제 질문, 엔트로피는 유체의 어디에 존재합니까? 자, 여기서 엔트로피는 자, 이거 유체 어디에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죠. 유체는 에너지가 존재를 합니다. 에너지가. 그죠? 왜냐면은 물론 이제 열 에너지를 비교를 하자면 뜨거. 그러니까 뭔가가 존재하니까 뜨거 하는 거 아닙니까?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무효 에너지는 네. 그 속에 즉 에너지를 두 개로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특히 뭐 엔트로피가 존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정도의 정도, 무효한 에너지의 정도를 숫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체 속에 뭐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도라고. 정도, 무효한 정도.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가 아니라 무질서한 에너지 비율의 정도의 정도. 그러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분자들의 운동이 무질서한 정도. 자, 여기 보시죠. 이 분자들 아닙니까? 네, 분자들입니다. 분자들이 엔트로피 0이죠. 왜? 전부 다 질서 있지 않습니까? 한쪽 방향으로 샥 갑니다. 엔트로피가 0이구나. 100% 질서 있구나. 자, 밑에는 한쪽 방향으로 전부 다 떨어집니다. 네. 엔트로피가 0이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100% 좋은 에너지입니다. 이거는 그럼 무슨 에너지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는 건 운동이에요. 한쪽 방향으로 쫙 간다는 거죠. 한쪽 방향으로. 100% 좋은 놈이구나. 자, 이거는 뭡니까? 무질서하죠. 무질서한 정도예요. 정도. 엔트로피가 이건 엔트로피가 크겠구나. 엔트로피가 유체 속에 포함된 게 아니라 유체들 그 분자들이 무질서한 그 전체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값이 이제 엔트로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은 열 전달에 온도차가 0일 경우 가역이죠. 왜냐면 온도차가 0이다. 온도차가 0에서 열 전달이 일어났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 네, 그러니까 불가능은 가역이죠. 네, 가역, 역방향이 가능하다. 100% 역방향이 가능한 겁니다. 99% 역방향으로 왔어요. 99.9% 역방향으로 왔습니다. 그걸 비가역 과정이라 부릅니다. 100%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99.9%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 전달, 일 전달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데, 일 생산, 일 투입에서 이제 등엔트로피 과정일 경우에 또 역시 가역 과정이라고 부르죠. 역시 불가능입니다. 가역 과정은 불가능이고 현실은 비가역 과정이다. 이 비가역 과정을 계산해 주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 즉 비가역, 여기서 보시죠. 비가역 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또 성질,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냥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만큼 발생했잖아요. 비가역성이 이만큼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결코 반드시 증가한다. 비가역성은 반드시 0보다 같거나 크다. 그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죠. 자, 이번에는 엔트로피 균형식을 제가
이미 그 동영상 그 시청자분께서 이미 배우셨죠. 네, 엔트로피 균형식은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0이 돼야 돼. 이게 원래 이게 는 0, 는 0. 근데 0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이거 이렇게 붙여야죠. 네. 그래서 균형을 맞춰줬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도씨가 여기 있습니다. 철판이 이렇게 껴있죠. 네, 그래서 여기 철판 뒤에는 50도씨이다. 그러면 이제 철판은 당연히 100도씨가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철판에 다 가서 철판의 온도는 90도씨가 되겠죠. 뚝뚝뚝뚝뚝 떨어져서 여기는 60도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온도 변화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50도씨가 되겠죠. 엔트로피 변화량을 혹은 엔트로피 발생량을 계산해 보시오라고 이제 문제를 줬습니다. 열 전달량은 100kW이다. 엔트로피 발생량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곳의 발생량을 구하라는 말입니까? 그게 이제 내적 가역, 외적 가역,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어떤 연력학 책에 이제 외적 가역, 내적 가역이 써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1번. 자, 문제 풀이입니다. 1번. 무엇을 계산하라는 건지 정확히 판단을 하십시오. 여기 엔트로피 발생량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역시 문제가 좀 애매합니다. 엔트로피 총 발생량을 구하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개별 발생량을 구하라는 겁니까? 문제가 애매하죠. 근데 역시 답은 총 발생량을 구하라는 뜻이겠죠. 지금 이와 같이 지금 뭐 계산하라는 건지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2번. 열의 출발부터 도착까지 온도선을 도시를 하십시오. 여기가 어디입니까? 출발이잖아요. 출발해서 온도가 쭉 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 라인을 그리십시오. 스텝 2. 자, 출발. 그건 소스라고 표현하죠. 물론 연력학에서 소스, 싱크 안 가리킵니다. 네, 이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자, 출발이 뭡니까? 출발은 막 여기서 열이 막 나오잖아요. 열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스, 원천이죠. 원천에서 막 열이 나오죠. 출발을, 자, 그냥 도착. 여기 아닙니까? 여기. 도착. 자, 그럼, 아니다. 여기 50도씨가 결국은 뭐 또 열 전달돼가지고 또 환경, 15도씨라고 하겠습니다. 15도씨로 가가지고 15도씨에 도착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뭐 계산하라는 거냐. 문제는 요까지만 계산하라고. 요까지 계산하라고 했지. 여기서 또 더 이렇게 막 외기 뭐 15도씨 해가지고 뭐 또 열이 뭐 15도씨로 도착한다. 그거 계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것만 계산하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라고 뜻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도착은 50이죠. 네. 그걸 싱크라고 부르겠습니다. 싱크 이제 막 잡아 삼킨다는 겁니다. 싱크대 막 잡아 삼키죠, 물을. 네. 그래서 출발과 도착은 점으로 표현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서 출발, 여기 점을 딱 찍습니다. 이렇게. 도착, 여기 점을 딱 찍죠. 이렇게. 그래서 경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그으면 되는 거죠. 자, 그 판단에 따라 경계를 모두 도시하라. 경계라는 말은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쓰라고. 자, 다시 판단을 정확히 하라고. 지금 뭐 구할 거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한번 보죠. 나는 경계를 이렇게 긋고, 네, 이렇게 긋는다는 거죠. 두 번째, 철판도 나는 계산하고 싶다. 이렇게 긋겠죠. 그럼 경계를. 그럼 이쪽도 계산하고 싶다. 이렇게 긋겠죠. 이게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 4번, 경계 내부 및 면의 엔트로피를 모두 계산하라. 자, 경계 내부, 내부라는 말은 요겁니다. 요거. 출발, 소스, 싱크, 도착, 요게 내부잖아요. 요거하고 요 경계의 면 있잖아요. 여기니까 여기가 되겠죠. 네. 그 다음 B는 싱크, 소스 없죠. 즉,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죠. C는 여기하고 여기 소스네요. 네, 이렇게 소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모두 합해라. 왜 합합니까? 네.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죠. 사실은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아니라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총합하세요. 총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죠. 자, 총 엔트로피 증가 법칙.
총 이렇게 해서 네, 모든 이 세 개를 합하라고. 그것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라. 자, 주의점. 지금 공간의 변화인지 시간의 변화인지 구별을 해라. 자, 이게 지금 공간의 변화입니까? 시간의 변화입니까? 시간은 당연히 정상 상태라고 놓겠죠. 문제 자체가 특징이 공간의 변화 아닙니까? 위치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위치의 변화인지 시간의 변화인지 당연히 위치의 변화이죠. 위치의 변화이구나. 두 번째, 시간의 변화에 따라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온도가 안 변해요.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Q 나누기 T를 써라. 변하면 앞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즉 그 시간에 따라 이게 온도가 안 변해요. 안 변하면 이거를 쓰라는 거죠. 이 공식을. 그것이 우리는 대표적으로 그거를 열 저장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열 저장소가 뭐냐? 대기. 물론 아침 온도하고 저녁 온도하고 변하죠. 근데 내가 지금 해석하고자 하는 그 순간은 안 변합니다. 해석하고자 하는 그 순간 아침 저녁을 해석하는 게 아니죠. 대기. 그 다음에 또 방 안의 온도,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열이 나오죠. 열이 나오면 방 안 어떻습니까? 결국은 조금 올라가죠. 조금 온도가. 근데 그 조금은 내가 지금 해석하고자 하는 그 순간, 그냥 냉장고일 경우에는 방 안은 열 저장소라고 취급을 한다. 예, 맞는 말이죠. 즉, 열 저장소가 무슨 뜻이냐? 상대적이다. 즉, 정확히 판단하라고, 명확히 판단하라. 변하지 않으면 Q 나누기 T를 쓰고, 변하면 공식을 써라. 공식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엔트로피 어떻게 구하냐? 예,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이제 계산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시간에 따라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러니까 Q 나누기 T예요. Q 나누기 T. 네, Q 나누기 T. 자, 여기 보시죠. A에서 열이 폴폴 나옵니다. 이거를 소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해석하자. 지금 이게 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Q 나누기 T. Q 나누기 T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Q는 우리 연력학에서 열을 주면 음수죠. 열을 받으면 양수죠. 자, 여기 열을 주는 겁니까? 열을 받는 겁니까? 열을 주는 거죠. 열을 주는 거니까 음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Q는 100이다. 양수 100이다. 이렇게 하고 더하기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여기 Q하고 여기 Q하고 같죠. 에너지 보존 법칙. 자, 요쪽 면에서 보면은 이거 열을 지금 받는 거 아닙니까? 받으니까는 양수가 되는 거죠, 여기. 네, 그래서 이거를 더하라고 더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더하니까 여기서 7.38이라는 엔트로피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엔트로피가 발생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0도씨하고 90도씨 요 사이에 엔트로피가 발생했다. 유효성이 깨졌다고. 유효한 에너지가 원래 7.38이 유효 에너지였어요. 이 유효 에너지가 여기 100도하고 90도 온도 차에 의해 가지고 7.38만큼 정도가, 왜냐면 여기 또 와트 나누기 K죠. 이것을 정도라고 부릅니다. 7.38 정도에 해당하는 유효 에너지가 무효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B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B는 소스 싱크가 없습니다. 좌측은 열을 주는 거고 우측은 열을 받았죠. 그러니까는 음수, 양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0도하고 90도씨하고 60도씨하고 여기 90도, 60도, 24.80이 이렇게 계산이 됐네요. 네. 이 말은 역시 24.80이라는 수치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정도가 유효 에너지가 무효 에너지로 짠하고 손실이 됐다라는 뜻이죠. 자, 이번에 C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여기는 주고 여기는 받는 거죠. 싱크 싹 흡수가 되는, 막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빨려 들어간다.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양수, 음수 이렇게 나오고요. 계산해주면 9.29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럼 이거는 A, B, C고, 이거 전체 아닙니까? 총. 예, 총은 이 세 개를 이렇게 합하면 되죠. 예, 합하면 41.47이라는 만큼이 여기서 전체를 통해서 이제 그 유효성이 파괴가 됐다. 손실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유효성, 정도, 성질. 애매한 숫자죠. 자, 그럼 이거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하러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뭐하러 귀찮게 계산하냐? 그냥 전체를 한꺼번에 계산해보자. 즉, 따로따로 이거 다 필요 없다. 네, 필요 없다.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계산해보자. 네, 그래도 되거든요. 단지 이제 한꺼번에 계산을 하면은 A, B, C에서 이제 얼마만큼 일어났는지는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한꺼번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운더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쳐야죠. 네, 이렇게 한꺼번에 칩니다. 자, 그러면은 속은 당연히 소스와 싱크를 쓰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화살표는 화살표는 없습니다. 왜? 한꺼번에 이렇게 쳐버렸으니까 화살표는 존재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자. A에서 C로 변한다가 이번에는 A에서 C로 변한다가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맞잖아요. A에서 C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A에서 B로 변해서 B에서 C로 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버렸어요. A에서 C로 변한다가 아닙니다. A는 그 소스, 막 A에서 열이 나와가지고 C에서 열이 흡수된다. 이거죠. 왜냐면, 화살표가 없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A분의 Q죠. 이거 얼마입니까? C분의 Q죠. 자, 이 두 개를 더해보세요. 그럼 바로 41.47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 세 개를 이렇게 더해도 41.47이 나오고요. 이와 같이 문제를 풀어도 된다. 2번, 이와 같이 문제를 풀어도 된다. 자,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자, 이렇게 한번 싹 더해볼까? 이렇게. 이걸 한번 싹 더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하고 소거되잖아요. 삭제. 그죠? 여기하고 어떻습니까? 삭제가 되죠. 그래서 뭐만 남습니까? 여기하고 여기만 남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그게 이거예요, 이거.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1번 이렇게 풀어도 되고 2번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였습니다. 판단에 지금 그 시청자분께서 어떻게 지금 계산을 하고 싶냐고. 그 계산하고 싶은 그거를 명확히 하라고. 그 판단에 따라 가지고 경계를 도시하라고. 자, 이번에는 나는 이렇게 문제를 풀고 싶다. 네, 사실은 원래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냥 이걸 누가 이거 철판의 온도를 또 재고 있겠습니까? 그냥 이거를 그냥 100이라고 놓자. 이렇게. 이쪽 그냥 50이라고 놓자. 자, 어떻습니까? 이거랑 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총 답은 똑같아요. 41.47. 이거는 정확히 똑같은데 요게 중간이 다르잖아요. 중간이 달라지겠죠. 자, 이쪽을 하여튼 이렇게 너는 문제를 풀겠다. 뭐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자,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놓죠. 이쪽은 어떻습니까? 소스. 여기 온도 똑같잖아요. 이쪽이 0이 되겠죠. 0. 합이. 여기는 어떻습니까? 또 마찬가지. 합이 0이 되겠죠. 왜? 온도가 똑같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어디서 발생이 됩니까? 여기서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왜? 온도가 다르잖아요. 온도가 다르니까는 온도가 다르면 엔트로피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내적 가역, 외적 가역이 뭐냐? 이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내적 가역, 외적 가역 이렇게 구분하는 게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다. 자, 내적 가역, 외적 가역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게 먼저 그럼 또 역시 또 지금 환경이 있잖아요. 여기에 또 다시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었죠. 여기 다시 와서 여기 또 환경으로 바뀐다. 그 환경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뭐 또 이게 뭐 환경으로 뭐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냐? 네, 지금 문제는 이거 푸는 거지 환경 문제 푸는 거 아니라고. 문제가.
지금 이거는 뭐냐, 그 내적 가역, 외적 가역이라는 뜻은 이거 삭제한 겁니다. 이렇게만 하라고. 자, 그러면 이거 내는 뭡니까? 내는 여기죠. 외는 밖은 이거의 요게 밖이 되겠죠. 요게 밖.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내적 가역 얼마입니까? 내적 0이죠. 엔트로피 0이잖아요. 이것을 내적 가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외적은 요게 다 외적 아닙니까? 외적은 비가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럼 나는 이렇게 잡고 싶다. 컨트롤 볼륨을 자, 그럼 나는 이렇게 잡고 싶다.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이게 내잖아요. 내 안 내적 가역. 요건 뭡니까? 그럼 외적 비가역이네요. 자, 그럼 또 내가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잡고 싶다. 네. 그러면은 안은 내적 비가역. 외적은 두 개가 존재하네요. 하나, 둘. 외적 가역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표현은 글쎄 이제 좋지 않다. 이해하기 참 힘들다. 제가 설명했듯이 명확히 하고 모든 것에 컨트롤 볼륨을 그리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싹 계산을 해서 이거를 다 합하세요. 뭐 외적 가역, 내적 가역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자, 또 이제 또 반론이 또 나오죠. 아니, 철판 봐라. 철판이 지금 90도씨에서 60도씨로 온도가 변한다. 또 주장을 할 겁니다. 온도가 변하면은 요 엔트로피가 발생해가지고 이거 쭉 이거 철판 내부 욕잖아요. 내부도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 말도 맞죠.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철판 제가 여기다가 철판 이렇게 세웠잖아요. 아니 이렇게 세우지 말고 이렇게 세우라고. 맞지 않냐? 맞아요. 정확히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개로 쪼개 보겠습니다. 그럼 가운데가 여기가 75도이지 않겠습니까? 100도, 여기가 75도, 여기 50도. 그러면은 계산을 몇 번 해야 됩니까? 4번 해야죠.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싹 합하세요. 싹 합한들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41.47. 아니 이렇게 푸나 같거든요. 왜 같냐? 자, 여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왼쪽하고 가운데 오른쪽하고 같아요. 소거가 됩니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하고 이렇게 같잖아요. 더하기 빼기 소거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푸나 똑같다. 즉 이거를 100개를 세워요. 100개로 쪼개. 철판을 100개로 막 쪼개가지고 푸나. 그냥 철판 하나를 전체로 통째로 푸나. 똑같은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거죠. 나는 전체로 풀고 싶겠다. 요거죠. 요게 이렇게 전체로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체에다가 이제 바운더리를 세우는 거죠. 세워서 여기 온도 분포를 이렇게 그리면 뭐 그려도 되고요. 뭐 사실 또 그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그리면 오히려 헷갈려져. 그리지 마십시오. 자, 그게 뭐냐?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뚫는 거는 그리세요. 근데 요거는 컨트롤 볼륨을 뚫는 게 아니잖아요. 소가 아닙니까? 소. 그러니까 그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소스잖아요. 소스. 이거는 싱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그림을. 그래서 아니 당연히 요거 온도가 안 변한다고. 온도 안 변한다. 네, 이거 온도 안 변한다. 온도 안 변한다. 이거 Q 나누기 A. 네, 이게 이거죠. 이쪽에 엔트로피 증가량, 감소량이죠. 이쪽은 열을 뺏기면 감소가 되는 거고 엔트로피가 열을 받으면 엔트로피가 증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두 개를 합하면 반드시 양수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 컨트롤 볼륨을 제대로 세우라고. 그 컨트롤 볼륨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제대로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그릴 거냐? 그건 시청자분의 판단. 지금 내가 어떻게 그릴 거냐?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 요렇게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4개, 하나, 둘, 셋, 넷. 네. 어느 거 구하고 싶냐고. 구하고 싶은 대로 컨트롤 볼륨을 그려라. 놓치는 건 없어야 돼요. 다시 설명, 또다시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데,
자, 여기 이렇게 그렸죠. 아니, 여기 환경 있지 않냐, 환경. 15도. 여기서 열이 이렇게 뺏기지 않냐. 15도 환경, 여기 계산하지 말라고. 그 고려하지 말라고. 문제는, 네, 이거죠. 네. 이것만 풀으라고. 네, 그게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쇠구슬이 여기다 탁, 호수에 쇠구슬을 탁 던졌습니다. 철 200도씨 10kg짜리. 비열은 0.45kg이다. 0.45다. 쇠구슬을 호수에 딱 던졌습니다. 근데 호수는 15도씨 물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여기서 보십시오. 위치의 변화에 따른 것입니까? 시간의 변화에 따른 것입니까? 당연히 시간에 따른 변화죠. 시간에 따라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Q 나누기 T를 써라. 변하면 공식을 써라. 이거 시간에 따라 어떻습니까? 온도가 변하죠. 그러니까 Q 나누기 T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자, 호수의 온도는 15도죠. 아니, 쇠구슬 하나 던졌다고 호수가 뭐 16도로 바뀝니까? 흰 리잡. 이거는 온도가 안 변하는구나. 온도가 안 변한다? 네, Q 나누기 T 쓰면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열의 출발부터 도착까지 온도선을 도시해라. 자, 열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와가지고 호수 이렇게 딱 나오네요. 여기가 소스가 되겠고 여기가 싱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선을 이렇게 딱 도시를 했습니다. 그 경계를 도시해라. 자, 저는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도시를 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두 개로 문제를 분리해서 풀겠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경계를 그리고 싶다. 네. 이렇게 경계를 그리고 싶다. 자,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제가 설명했죠. 이거 그리면 안 된다고. 요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풀겠다, 문제를. 자,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속은 지금 300도, 200도, 300도일 거고, 여기 바깥 테두리 있잖아요. 바깥 테두리는 푸시 해가지고 막 16, 10, 예를 들어서 뭐 50도? 50도라고 하겠. 속은 200도고 뭐 바깥은 50도 해가지고 막 또 여기 쇠구슬이 또 이런 온도 분포를 그리는 거 아니냐라고 따질 수 있죠. 100% 맞습니다. 그 말. 그런데 연력학이란 뭡니까? 연력학이란 평균을 다루는 거라고. 네, 이거 평균 온도가 200도라는 겁니다. 그럼 평균을 다루든 이렇게 막 세부적으로 따져가지고 여기 온도가 막 이렇게 변한다 하든 어떻다고 했습니까? 똑같다고. 이렇게 문제를 풀든 이렇게 문제를 풀든 한꺼번에 문제를 풀든 똑같은 답이 나온다. 연력학은 평균을 취한다. 암기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 온도 전체가 전부 다 200도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안 해도 돼요. 왜냐? 결국 가정을 세부적으로 온도 분포를 막 구합니다. 그 평균이 200도예요. 그 평균이. 세부적으로 구한 온도의 평균이 200도다. 결국 200도 평균을 쓰면 된다.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변하면 복잡한 공식을 쓰라고. 그 복잡한 공식이 요 MC 평균 곱하기 ln T2 나누기 T1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죠. 엔트로피 수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일단 정의는 이거다. 정의는 이거고, T가 안 변한다 하면은 이거 쓰면 돼. T분의 Q 쓰면 되는 거고, T가 변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고체냐, 액체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기체냐, 아니면 실질기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막 엔트로피를 어떻게 구할 거냐, 암기를 하셔야죠. 지금은 고체잖아요. 고체니까 ln 이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ln을 쓰는 거죠. 온도가 변하니까. 그래서 온도가 변하니까 이것이 이제 공식입니다. 그래서 구슬은 음수 2.23만큼 엔트로피가 낮아졌습니다. 엔트로피가 낮아졌죠. 이제 즉 열을 잃었다. 열을 잃으면 엔트로피는 줄어든다. 그죠? 호수 B는 또 막 복잡한 공식 아닙니다. 리저버, 흰 리저버 15도씨요. 그럼 Q 나누기 T 이렇게 Q 나누기 T 하시죠. 네, 이거는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향성, 여기 호수 입장이에요. 호수 입장에서는 열을 받았습니다. 열을 받았으니까 양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게 양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수 2.8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따로, 저는 이것 따로 구했죠. 그럼 뭐 여기서 또 내적 가역, 외적 가역, 그런 말 여기 안 통합니다. 내적 가역, 외적 가역은 한 개만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내적이 되는 것이고, 그럼 요 바깥 여기가 외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참 안 좋다. 그냥 다 쓰라고. 이렇게 컨트롤 볼륨을 다 그려서 이렇게 계산을 해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전체 총 엔트로피를 계산해야 되니까 A하고 B를 이렇게 더합니다. 더하면은 드디어 0.66이 나왔네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제가 아까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풀 경우에는 요렇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리고 요게 아니죠. 요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요게 소스, 요쪽이죠. 소스, 요게 싱크, 이렇게. 네, 그래서 0.66이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고, 이제 이렇게 풀면 사실 이렇게 풀어도 이게 나오는데 A는 구슬은 이만큼 잃었고요. 호수는 이만큼 받은 거죠. 뭐 여하간 이렇게 문제를 분리해서 잘 풀어라. 판단을 잘해라. 이번에는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이라는 거는 결국은 시스템, 이쪽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과 이쪽이 주위입니다.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합해라. 그것이 이제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이죠. 자, 그럼 시스템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시스템에다가 딱 그 경계를 하나 그리고, 요건 주위이지 않습니까? 주위에다가 경계를 딱 하나 그렸습니다. 자, 이번 시스템을 먼저 해석해 보자. 그럼 여기 들어가죠. 1번과 2번이 들어가서 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써야죠. 네. 그런데 여기에 봐라, 여기 열이 이렇게 나가지 않냐? 나가죠. 그래서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고, 그럼 여기는 온도가 TA겠죠. 내부 온도. 그래서 TA분의 QA. 네. 이게 시스템이다. 하여튼 이렇게 일단 놓고, 더하기, 또 주위를 더해라. 이게 주위 아닙니까? 주위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열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받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T0분의 Q0,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싹 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점 그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막 점 그리고 점 찍고 이렇게 선 그리고 이렇게 풀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점 찍고 화살표를 그린 다음에 점을 또 찍었죠. 이거 아니냐 이거. 네, 지금까지 막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자, 지금 여기는 일단 가정이 정상 상태. 계속 지금 이게 시간에 따른 변화인지 위치에 따른 변화인지 명확히 구분하라고. 네, 이거는 정상 상태입니다. 일단 정상 상태는 이거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거고, 정상 상태는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자, 문제풀이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풀 거냐, 아니면 문제를 이렇게 풀 거냐. 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즉, 출발과 도착, 출발과 도착만 생각하라고. 중간에 거는 생각하지 마라. 왜? 결국 앞뒤로 약분이 소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헷갈린다. 출발과 도착만 생각하라고.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요게 출발이 어딥니까? 일단 출발은 이거하고 이거죠. 요거.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죠. 이걸 막 이거를 이제 더하기 빼기 막 합니다. 그럼 요게 있지 않습니까? 요게 출발입니까? 아니면 중간 과정입니까? 열이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중간 과정이죠. 출발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이제 멈춰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제가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해되는 거 아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다시 질문. 이거 위치다. 네, 위치의 변화이죠. 출발이 어디냐는 거죠. 원천, 근원 아닙니까? 출발의 근원이 어디냐. 네, 여기서. 일단 이거는 맞습니다. 네, 이거는 맞죠. 요것이 근원이냐, 아니면 중간 과정이냐. 즉, 근원은 이겁니다. 요거하고 요거의 차. 이것이 요거 근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요거는 요거의 중간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철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철판이 이렇게 나오죠. 그 철판이 다시 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이렇게. 예, 다시 말씀드리면 근원은 요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원은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려봐라. 그럼 어떻게 동그라미를 그릴 거냐? 요거 전체가 동그라미예요. 요거 전체가. 요거 전체가 요거라는 겁니다. 요거라는 거죠. 요거 전체가. 그래서 끝은 당연히 요거에 되겠죠. 그래서 이거 써주는 거 아니다. 땡, 이거 틀렸다. 자, 근데 이건 정상 상태를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정상 상태는 이거라는 거죠. 반드시 근원과 끝, 즉 이거를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시스템과 요거를 주의라고 부르죠. 시스템과 주의만 생각해라. 요거 화살표 요거는 중간 과정이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이래서 연락하기 막 헷갈리고 막 복잡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비정상 상태일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것이 정상 상태고요. 요것이 비정상 상태입니다. 비정상 상태일 경우는 요것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요게 나타나요. 요게. 그렇죠? 요렇게 이게 바로 정상 상태를 해석하는 겁니다. 시스템과 주의만 생각하라고. 네. 맞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건 중간 과정으로서 계산을 해도 돼요. 계산해 주셔도 되고 계산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왜? 결국은 앞뒤로 소거가 돼버려요. 이렇게. 차라리 계산을 안 하는 게 훨씬 덜 헷갈리다. 근데 비정상 상태일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돼요. 비정상 상태일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 항이 바로 여기서 요거라는 거죠. 네, 시간항이 이제 새로 이제 발생이 되네요. 좀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 텀 있죠. 요 텀 정상 상태일 경우에는 이거 중간 과정이라고. 중간 과정은 앞뒤로 소거가 짝짝짝짝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삭제가 되는 것이고, 비정상 상태일 경우에 이거는 온도가 변해요. 이게 내부 온도가 계속 변합니다. 변하니까 그 소스잖아요. 원천 아닙니까? 자, 비정상 상태 요거 원천이죠. 일단 원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온도가 계속 변합니다. 이제 뚝뚝뚝 떨어지겠죠. 요 쇠구슬처럼. 이게 원천이라는 거죠. 원천이니까는 비정상 상태일 경우 요거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시간에 따른 이 텀이다. 동영상을 멈추시고 이해가 될 때까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딱 보니까 단열이라고 써있네요. 문제 풀기가 매우 쉽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나가는 거 빼기 들어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다시 이 문제로 좀 넘어가면은, 자, 여기 철판이 왼쪽 A가 100도씨로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원래는. 근데 계속 100도씨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100도씨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이거 이전에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소스 출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게 출발이 아닌 거죠. 뒤에 이거 전 단계에 뭔가가 계속 열을 공급해 줘야 이게 계속 100도씨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전 단계가 있다고. 네, 이거의 근원이 있다고. 그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 근원이 요거라는 거죠. 여기서 계속 열을 공급해요. 여기서. 그래서 요쪽을 계속 100도씨로 계속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에너지는 질서가 있는 에너지와 무질서한 에너지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에너지를 해석하는 것이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고 무질서한 정도를 해석하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고 거기에다가 외기 절대 온도를 곱하면 그게 바로 무질서 에너지가 되며 네,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을 혼합을 하면 질서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 이 질서 있는 에너지 가지고 바로 그 장비, 기기의 성능을 평가한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